네, 반갑습니다. 조kop투유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트레이드 마감일이 한 20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매체에서 자, 미국에서도 뭐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계속 와리가리 하다 보니까 올 시즌 들어서 유독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블리처 리포트 굉장히 뭐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은 찌라시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는데 이 블리처 리포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아주 도파민 제대로인 찌라시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재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매사 진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우 찌라시 안 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루머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 영입을 타진했었다 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찌라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논의했었고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 그 다음에 리치 폴 에이전트,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에게까지 다 그 트레이드 의사가 전달됐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NBA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논의도 됐었잖아.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로 워리어스 간 건 아니지만 FA로 누가 듀란트가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을 줄 알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똑같이 들었듯이 이런 트레이드 루머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A 레이커스와 라멜로 볼. 이번 여름부터 뭐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라멜로 볼과 레이커스의 커넥션이 계속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라멜로 볼과 뭐 론조 볼, 특히 론조 볼 같은 경우에는 레이커스 출신이기도 하고 라멜로 볼도 캘리포니아에서 또 줄곧 나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연관이 돼 있었죠. 자, 레이커스가 라멜로 볼을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샬럿 호네츠는 레이커스로부터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맥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자랑하는 연관들 3명을 데려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은 2장, 29년과 31년 연달아 1라운드 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경련을 두고 29년과 31년 픽을 가져옵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어떤 식으로든 29년과 31년 픽은 르브론 제임스 은퇴 이후고 앤서니 데이비스 저 때 되면 은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져 있으려고 하지만 라멜로 볼이라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 2025년 걸 한꺼번에 주는 거죠. 자, 라멜로 볼의 셀러리는 35밀, 그다음에 크리스티,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 합치면 36밀이니까 셀러리 규모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샬럿 호네츠는 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2장, 픽 다발을 받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리처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르브론 제임스가 40살의 플레이메이커인데 라멜로 볼 유의 득점형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3점을 마구마구 쏠 수 있는, 왜냐면 레이커스가 3점 지표에서 최하위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라멜로 볼 같은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3점 슈터, 샷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 더 용이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가 트레이닝 상황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라멜로 볼이 워낙 템포 푸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항상 최고의 스피드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확실한 마무리 솜씨를 지닌 이 피니셔들과도 라멜로 볼은 굉장히 잘 들어맞는 조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이 트레이드의 성사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저 오스틴 리브스의 12밀은 정말 끝까지 내가 계속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해자 계약이잖아요. 오스틴 리브스를 12밀로 쓸 수 있다, 이건 대박이고, 맥스 크리스티 4년에 32밀로 잡았습니다. 저도 4년 32밀 잡았을 때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고, 물론 그 계약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4년에 32밀, 지금 뭐 이번 시즌 딱 절반 지났는데 저 금액이 얼마나 염가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치무라는 계륵이죠. 하지만 크리스티와 오스틴 리브스를 동시에 내준다는 게 상당히 레이커스 입장에서 아까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1라운드 픽 2장으로 라멜로 볼급의 슈퍼스타를 데려올 수 있다면 또 희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블록버스터 딜을 많이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 또 앤서니 데이비스의 전성기, 르브론 제임스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감안할 때 또 이렇게 공격적인 딜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3% 이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에런 팍스입니다. 디에런 팍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디에런 팍스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왔었는데,
블리처 리포트에 따르면 샌안토니오가 디에런 팍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트레이 존스, 말라카이 브래넘, 켈든 존슨,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인데 글쎄요, 이걸 샌안토니오가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레이 존스, 말라카이 브래넘, 켈든 존슨. 켈든 존슨은 연봉이 19밀, 말라카이 브래넘은 3.2밀, 트레이 존슨은 9.1밀인데 사실상 저기서 유의미한 트레이드 자원은 켈든 존슨이거든요. 켈든 존슨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미래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 벤치로 강등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실링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3명 중에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선수가 켈든 존슨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 반대급부로 받는 즉시 전력감 선수가 저 정도라면 1라운드 픽 3장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디에런 팍스급이라면 1라운드 픽을 한 장을 더 넣던지 아니면 2라운드 픽 다발을 주던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수를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세크라멘토로 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디에런 팍스가 지금 더 크리스티 감독 체제 아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팍스 본인이 빠졌던 3경기도 세크라멘토가 모두 이겼고,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캠 존슨을 데려온다면 캠 존슨 데려와서 우리 이렇게 감독도 바꾸고 그 다음에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미드 시즌 트레이드도 한다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와 계약할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디에런 팍스가 계속해서 팀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의 성적도 그냥 이 정도 5할 승률 언저리 이도저도 아닌 그런 스탠스로 일관한다면 디에런 팍스가 언해피를 띄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를 그냥 설득하거나 혹은 걸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디에런 팍스의 계약을 활용해서 선수를 받아오고 픽을 쌓아놓는 게 현실적이죠. 이거는 저는 아예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1라운드 픽이 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망주를 더 집어넣거나 이런 딜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저는 디에런 팍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계속해서 서로 링크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에런 팍스의 트레이드는 미드 시즌에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시즌 도중에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고 일어나더라도 이제 올 여름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가 연장 계약 이슈가 몰려있고 그 다음에 연장 그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세크라멘토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디에런 팍스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이런 트레이드 루머는 디에런 팍스에 대한 주제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르브론 제임스 저는 이 현실 가능성은 차라리 지난 시즌이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은 르브론 제임스도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재 큰 딜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스티브 커 감독 또 드레먼드 그린이 털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스테픈 커리도 그 두 명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줬고요. 빅딜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대상이 르브론 제임스라면 리치볼 에이전트나 혹은 르브론 제임스 본인의 의사를 떠나서 말년에 또 한 번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옮겨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더다.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현실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가 스테픈 커리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성적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트레이드를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가 르브론 제임스를 받고요. 레이커스는 조나단 쿠민과 앤드루 위긴스, 버디 힐드 GP2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쿠민과 또 위긴스를 조금 더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버디 힐드는 몸값이 쌉니다. GP2는 만기 계약이니까 연장 계약 안 하면 되고요. 1라운드 픽 한 장을 또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가 가능하긴 하죠. 자, 르브론 제임스는 48.7mm를 받습니다. 앤드루 위긴스는 26.2mm이고요. 자, GP2가 9.1mm, 버디 힐드 8.7mm, 쿠민가가 7.6mm, 51.6mm인데 저기에 브로니 제임스도 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데 브로니가 레이커스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르브론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겠죠. 안 옮길 가능성이 98%지만 옮긴다면 르브론 부자, 제임스 부자가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봤자 한 42승 40패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대비 멤피스 올라왔죠. 휴스턴 올라왔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스텝업 했죠. 지금 팀 성적을 포기한 팀이 서부에서는 3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는데 5할 승률 언저리 택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그래 저렇게 로스터 깊이가 완전 박살나면서 르브론 데려왔는데 유의미하게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대로일 거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프린스턴 모션 오펜스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오펜스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량과 또 이 바스켓볼 IQ가 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로스터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두 명의 노세한 스타가 함께 힘을 합친다고 해도 엄청난 폭의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 영입 이후에 승률 70%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블리처 리포트의 내내망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난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또 이런 딜을 한번 꾸며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여기에 케빈 루니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GP2 그 다음에 쿠밍가는 또 만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버디 힐드라는 가성비가 좋은 선수 여기에 1라운드 픽 레이커스의 생각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요런 딜에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만든 내내방상은 아니고요. 블리처 리포트가 이런 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여러 매체에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그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은 허황된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상하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NBA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재미도 있지만 또 그 경기 이외에 샐러리 계산, 트레이드, FA, 드래프트 또 이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월 15일자로 트레이드가 가능해진 선수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트레이드 자격을 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트레이드 시장은 이제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세한 소식들 또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